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떴다벅스 17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아 또아 안녕하세요. 일요일인데 잘 보내셨어요? 첫 곡은 사실상 첫 곡은 바로 이 지수의 꽃이었습니다. 황칠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공지에 지난번에 그 꽃 바구니 나간 거를 올려놨더니 그걸 보고 지수의 꽃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뭔가 오늘 날씨도 좀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봄이 온 것 같았잖아요. 첫 곡으로 꽃을 들려드렸어요. 그리고 준비할 때 들려드린 노래는 유재하의 노래였는데 그건 그냥 사전곡으로 그냥 준비할 때, 왜냐면 이제 곡들이 좀 사연 없이 보내신 곡들 가운데 아쉬운 곡들, 더블S 오콩님이 스키장 마지막 시즌이라고 스키장에서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유재하의 내 마음에 미친 내 모습 들어봤습니다. 아, 다들 뭐 하셨어요? 주말인데. 날씨도 좋은데 혹시 밖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하셨나요? 아니, 꽃 핀 곳들이 꽤 많더라고요. 꽃샘추위라고 춥다고는 했는데 꽃은 어김없이 필 때 되면 피고, 그리고 양지 바른 곳은 따뜻하잖아. 그러니까 꽃이 피었더라고요. 매화도 많이 피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자주 오세요. 자주 봬요, 모두. 내 주제곡이라고 꽃이? 아니야.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힘든 하루였습니다. 채은이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방송을 하기 전까지, 직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여기 앉아서 카메라를 보면서 자꾸 포즈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데리고 방송해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곡 선곡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빠듯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쭉 보고 제 느낌 위주로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 곡이 왜 안 나오지? 라고 하시면 오늘 지친 떠하나가 자기 느낌 위주로 한다더니 내게 안 됐나 보구나 생각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신청해 주세요. 그때는 네,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쭉 노래들을 보니까 역시나 약속이나 한 듯이 비슷한 느낌들의 노래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마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네. 선택당했으면 좋겠다고, 온유님. 소정님, 여러분 이제 들어오셔서 혹시 모르시니까 신청곡은 메일이나 인스타그램 DM 또는 제가 공지 올리면 그 공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통 공지는 금요일에 올리는데요. 제가 뭐 빨리 올릴 때도 있고 늦게 올릴 때도 있거든요. 그냥 그 공지 보시고 바로 그냥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선곡을 해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꾸러미 텔레파시는 봄 노래 특집이냐고. 사실 뭐 봄 노래긴 한데 아닌 노래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조용한 노래들은 뒤쪽으로 조금 몰아놓는다고 몰아놓긴 했는데, 왜냐면 주무시면서 잠이 들 수 있잖아. 듣다가. 근데 갑자기 막 시끄러운 노래가 나오면 자다 깰까봐 월요일 출근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좀 뒤쪽으로 했습니다. 아마 온유님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여튼,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곡도 들어봐야죠. 날씨가 좋긴 했는데 약간 하늘에 미세먼지가 있는 느낌이었어. 내가 오늘 날씨를 검색을 안 해봤거든요. 아까 그 조카 데리러 용산역 가면서 온도만 조금 보긴 했는데 어차피 차로 이동했다가 차로 다시 올 거라서 크게 날씨를 검색할 이유가 없어서 오늘은 좀 안 했어요. 근데 좀 미세먼지 있는 것 같더라고. 하늘 봤더니. 벚꽃 언금 노래가 나온다고? 아니, 벚꽃 연금? 벚꽃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잠이 엄청 왔는데 지금은 안 온대. 아마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졸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또 하나가 락 좋아질 때까지? 아니, 그렇진 않아. 내가 되게 생각보다 쉽게 좀 바뀌지 않는 사람이더라고. 그거를 제가 여러 그 채널에 출연을 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나란 사람 되게 답답하구나. 잘 안 바뀌는구나. 어머, 깜짝이야. 자발적 시청료 보내요. 고맙습니다. 각자 도생님. 그래서 저 그냥 뭔가 제가 달라지길 바라고 선택 신청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노래, 그리고 이 노래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노래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가 다 잘 안 바뀝니다. 그래. 그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다음 곡 들어볼게요. 지수의 꽃에 이어서 다음에 들으실 노래. 방금 제가 락을 좋아할 때까지 하겠다라고 하셨던 참치 깡통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안녕하세요. 락을 좋아하는 참치, 클래식을 좋아하는 떠하나. 오늘은 이 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곡입니다. 모두 스콜피언스 밴드 아시죠? 여러분 아세요? 아이고. 자발적 청취료. 고맙습니다. 엔젤 어세비? 제가 잘 안 보이네. 감사합니다. 네. 스콜피언스 밴드 알고 계시는 분들 많죠. 독일 밴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밴드인 건 누구도 부인 못할 겁니다. 스콜피언스 70년대 중반 영입돼서 이 밴드의 스타일을 만드는데 공헌한 기타리스트 울리 로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컬보다는 더 프론트맨으로서 밴드를 이끌어갔었는데요. 하지만 보통 보컬들이 보다 상업적으로 되기 위해 그룹을 나가는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기타리스트들은 밴드가 상업적으로 나가는 걸 싫어해서 밴드를 탈퇴합니다. 이 로스는 탈퇴 후에 일렉트릭 선이라는 팀을 만들어 활동을 해 나갔고, 스콜피언스는 새로운 기타리스트를 영입해서 점점 상업적으로 가다가 1984년 모두가 아는 Still Loving You가 들어간 앨범이 세계적으로 대박을 치고 승승장구하지만 로스는 밴드와 솔로 활동을 묵묵히 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에 1996년 오케스트라와 작업한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참치는 오늘 그 곡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 곡은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락으로 편곡한 곡인데, 원곡도 멋지지만 이 곡도 보컬이 멋지고 또한 로스의 기타도 멋집니다. 오늘은 천국을 향한 다리 위를 함께 걸으면서 들어보시죠. 울리 로스의 Bridge to Heaven입니다. 네, 참치 깡통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게요. 네, 참치 깡통님이 신청을 해주신 울리 로스의 Bridge to Heaven 이었습니다. 저 만족했습니다. 노래 너무 좋지 않나요? 중간에 그 기타 뭐야? 그게 굉장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네, 투란도트는 봤죠. 제가 오페라하고 뮤지컬을 굉장히 좀 좋아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미스 사이공, 뭐 투란토트, 오페라의 유령, 뭐 이런 것들 한참 또 보러 다닐 때가 있었어. 이게 약간 그 유행은 아닌데 나의 그 기분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내 삶의 유행이었나 봐, 그게. 그래서 좀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만족했습니다. 참치깡통님. 네. 아까 버피님이었군요. 이 그 더네이션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안 바뀌어 있어서 뭔지 내가 잘 못 읽었어. 바보 같아. 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뭐 보보와 자자 연극 어땠냐고도 물어보셨잖아요. 그 노래 그 연극이 약간 좀 풍자를 하는 연극이어서 그냥 딱 보면 아예 모르고 보면은 저게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는, 그래서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연극이었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우리
꾸러미들 오픈톡방에 올려드리긴 했었어요. 그 포스터를. 근데 제가 그 포스터는 따로 이렇게 페이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 포스터를 갖고 올 걸 그랬나 봐. 요거예요. 보보와 자자. 그래서 이렇게 얘가 보보고 얘가 자자인데 얘가 얘를 군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이 둘을 보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암튼 그런 연극이었는데요. 볼만했습니다. 재밌었어요. 보자 연극. 스타워즈에 나오는 수다쟁이라고. 네, 근데 실제 이제 극장에 가서 보면 포스터가 있는데 굉장히 흡사한,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좀 흡사한 포스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극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여기는 인사하면 너무 친절하게 받아줘서 너무 좋다고. 네, 여기 다 친절한 꾸러미들이에요. 자주 놀러 오세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 사람이 그리울 때, 그리고 뭔가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줄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할 때, 여기 떠하나 채널로 오십시오. 꾸러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좋은 음악도 들을 수 있고요. 뭐 재미도 있을 수는 있어. 잠은 잘 올걸 아마? 네, 그렇습니다. 좋은 음악 잘 들었고요. 이제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음 곡은 고양이 범이 집사님이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과거에 그 신사복 바지를 만드는 미싱 기사였습니다. 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처음으로 사랑 고백을 했고, 그리고 1년 동안을 사랑했는데 어느 날 군대 간 남자친구가 제대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곁을 그냥 그렇게 떠났습니다. 시청해 주신 곡은요, 이혜리의 에버그린입니다. 듣고 올게요. 고양이 범이 집사님이 신청해 주신 이혜리의 에버그린. 세상에 네, 고양이 범이 집사님이 신청해 주신 이혜리의 에버그린이었습니다. 1년 저녁에서 왔는데 다시 만나는구나. 참 노래가 리듬 자체가, 멜로디 자체가 아주 슬픈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가사가 슬프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이제 시간 다 지난 거잖아. 고양이 범이 집사님 지금 아마 일하러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게까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가사 좋아요? 좋죠. 원래 인생은 독구다 이래. 반가워요. 새벽에 철책 근무 설 때 진짜 추운데 라디오 덕분에 버텼던 스카이월드님, 스카이윈드님이야? 다들 군대에서 이렇게 뭐 근무 설 때 막 이럴 때 라디오 들으면서 버텼다고 하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 라디오가 주는 그 편안함이나 그 뭔가 내 얘기, 그 진행자의 그 목소리가 굉장히 나를 뭔가 위로해주는 느낌이 들었던 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거기다가 더해지는 노래, 사연들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제 라디오 진행할 때 잠깐 뭐 진행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같은 분들이 자주 사연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다 기억을 한다? 또 보내주셨구나. 근데 뭐 지금이야 이렇게 유튜브가 있고 이렇게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뭐 메일 채팅 이렇게 하지만 그땐 진짜 미리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늘 같은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도 약간 좀
위로받는 느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럴 때 좀 이 직업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연 보낸 뭘 얘가 또 사연들이야. 영창 간다고? 옛날에는 근데 보통 못 듣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난 잘 모르니까. 다들 난리야, 다들. 아무튼 뭐, 들었던 분들은 또 들었고, 뭐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거는 뭐, 군대든 아니든, 지금은 근데 다 들을 수 있지 않나? 아무튼, 라디오가 주는 그 매력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때도 항상 그 교복 그 소매로 이렇게 이어폰 빼서 이렇게 듣잖아요. 이렇게 하고 항상 자율학습 하잖아.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암튼, 그런 말 하지 말고, 뭐, 영창이니 뭐니, 금지. 알았지? 우리 세대 다 금지. 우리 오늘 이 떴다벅스에서는 되도록이면 금지를 언급하는 단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다음은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해요. 근데 처음으로 신청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선곡을 했습니다. 투탕가메님이 신청한 전인권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듣고 와서 이야기할게요. 네, 투탕카멘님이 신청해주신 전인권의 그것만이 내 세상 들어봤습니다. 아까 누가 그랬는데 갑자기 이 노래를?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냥 제 맘대로 선곡한 거니까 이 다음에 이걸 선곡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만이 내 세상 다들 따라 부르신 거죠? 모두가 잘 되길 바란다면서 저도 여러분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다 뭐 거짓말이야. 잘 된다는 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각자가 뭔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정말 잘 된 거 아닌가? 오늘 아무 일 없으면, 그러니까 항상 다들 아무 일 없으면 정말 무탈하게 매일매일을 잘 사셨으면 합니다. 돈 많이 버는 거라고? 뭐 누구나 뭐 다 그렇겠지.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또 바라는 사람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지 않으면 잘 되는 거죠. 돈을 돈을 산다고? 맞아요, 다풍다풍.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진 그 소망인 거고, 소원인 거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 거고, 이제 그런 거 말고 있잖아. 그냥 난 하루가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좀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어떤 거 하나 때문에 정말 미치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라는 생각 들지 않게 정말 무탈하게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루하루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알 수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또 노래 또 들어보면, 노래 들으면서 하루를 또 그렇게 또 보내고, 또 위로도 받고, 그런 거죠. 돈은 중요해. 인간이 이하라고.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 꼭 있어야만 하는 것들. 이제 그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어도 힘들 때가 있거든. 아, 너무 또 별일이 없으면 우울해요? 아니, 저는 생각해보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별일 없는 게 난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 바꿔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행복이란 걸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냥 나는 늘 그냥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을 때가 가장 평온했던 것 같아요. 늘 전쟁 같았거든. 이게 내가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이게 정말 전쟁 같은 하루하루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그렇게 좀 지내온 시간들이 워낙 많았다 보니까 아무 일 없는 하루가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냥 기본은 좀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음 곡은요. 블랙맨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아, 화이트데이를 뭔가 기다리세요? 나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것들 별로 신경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이트데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 일 없이 실행된?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가 지금 저의 소원입니다. 쭉 당분간. 네, 블랙맨님이 화이트데이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은 화이트데이 때 어떤 선물을 받을지 기대가 된다고. 아, 화이트데이 때? 나는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도 뭐 주지 않아. 이게 옛날에 학교 다니고 뭐 그럴 때는 이제 워낙 어리잖아. 그럴 때는 뭐 장롱 안에 그 붙박이장 안에 엄청 많았지. 슈퍼춥스 하나 받겠지. 그러겠지. 그때는 막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거 막 붙박이장 안에 넣어놨거든. 받으면 다 거기다 밀어 넣어놨어. 그럼 맨날 그때 우리 일개미가 그랬습니다. 왜 그거를 주질 않고 거기다 넣어놓고 못 먹게 결국엔 버리냐고. 그 초콜릿도 벌레 생겨요. 오래 두면.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여튼 블랙맨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화이트데이 맞이해서 핑클의 화이트를 신청해 주셨어요. 참 노래 참 들어볼게요. 블랙맨님이 신청해 주신 핑클의 화이트였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요. 아직은 내일부터 이제 날이 따뜻해진다고 했나요? 풀린다고 했나? 오늘까지는 그래도 약간 좀 차가운 느낌이 드니까 이게 겨울 노래라고? 겨울 노래, 봄 노래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내가 듣고 싶을 때 듣는 게 그냥 노래인 거죠. 여튼 블랙미님은 화이트데이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화이트데이 때 뭐 아까 뭐 엑세시님이 말한 것처럼 추파춥스 사 먹으면 되지 뭐. 아마 뭐 그 카톡으로 보내잖아요. 추파춥스 한 개 막 이런 거 랜덤으로 막 보내고 그런 거 받겠죠 뭐. 헤어져 한다고요? 누구랑 헤어져요? 네. 잘 오셨어요. 노래 들으러 오셨군요. 아직 우리에겐 1시간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또 다음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다펑다펑님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제 3번째 신청곡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늦은 밤중에 대학교 동기 친구 녀석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린 대학 시절에 서로 의지하면서 매일 붙어 다녔었는데 졸업 후에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다른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자주 만날 수가 없게 됐죠. 그래도 간간히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던 터라 서로의 속사정을 잘 아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지 3년 만에 또 다른 꿈을 위해서 사직서를 낸 뒤로 전문직 시험을 5수째 도전 중인 친구 녀석.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건 이유는 올해 시험을 마지막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끝을 내려고 한다며 당분간은 연락이 되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선언을 하려던 것이었죠. 그간의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꿋꿋이 이어온 도전이었음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더더욱 포기할 수 없다던 그 강한 의지를 알고 있었기에 현실의 벽 앞에서 마지막 도전이라는 무거운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친구를 생각하니 제 마음이 많이 짠해졌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나고 내년에는 꼭 얼굴 보고 소주 한잔 하자며 그리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다고 말해줬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자신과의 외롭고 혹독한 싸움을 버텨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도전을 성원하며 이 노래를 신청합니다. 김동률의 동행 듣고 올게요. 마음이 다 모이면 언젠가는 다 다를 수 있을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펑다펑님의 그 친구분도 꼭 이번에는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 화이팅! 화이팅, 다펑다펑님. 네. 아,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고 다음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더 늦어지는 그 시간들이 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그냥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게 돼서 무언가를 다시 준비해야 된다면 물론 그때 느끼는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지. 하지만 그건 내 의지가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준비하고 뭐 또 하고 이러다 보면 그래도 그 상황보단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선택으로 선택을 그만두고 나와서 뭔가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 그것도 만만치 않게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튼 응원합니다.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나와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도 그 다음을 계속해서 무엇 해야 될지를 늘 항상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원하는 곳에 다다르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간절히 바라고 그걸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됐으면 좋겠어요. 뭐든 한번 용기를 낼 수 있는 게 쉽지 않지. 착각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고? 무엇을 착각하는 거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착각이라는 게 어떤 착각인지. 그 사람의 그 말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한 착각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에 대한 착각인지, 모르잖아. 상대의 마음을 내가 착각하는 건지. 나이 먹을수록 용기 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용기를 낸 케이스가 아니고 떠밀려서 그냥 계속해서 가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늘 그냥 밀려서 가는 느낌?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가 가는 곳이 그냥 길이 되고 그냥 그 길을 내가 계속 걷다 보면 또 내가 밀려서 가는 곳이 또 길이 되어 있고 약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용기를 낸 건 아니야, 난. 그래서 용기 낸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마 지금 내가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면 저 항상 밤마다 저도 꿈을 꿔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너무 하고 싶다 이 생각이 드는데 할 수 없어. 그래서 어찌 보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런 환경이 오히려 저한테는 부러운 대상일 수도 있어요. 여튼 모두가 결국 용기를 내서 무언가를 도전하던 떠밀려서 하게 되던 그냥 내 상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는 또 하나 채널뿐이지. 그런가? 용기는 또 하나 채널 뿐이구나, 나에게. 네. 맞아요. 중요합니다. 아마 내가 용기를 내게 되면 또 하나 채널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사연은요. 용기를 내지 마세요. 다음 꼭 들어볼게요. 다음은 네이버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하나님. 지난주에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마감을 해버린 후에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들려드립니다. 3월의 첫 주말, 이제는 봄을 기다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떴다복스의 문을 살짝 노크해봅니다. 문이 열리더니 따뜻한 봄 햇살처럼 또 하나님의 밝은 미소가 꾸러미들을 기다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제 화분갈이도 마치셨으니 싱그러운 봄 햇살을 맞을 준비가 됐다고 보는데요. 봄 햇살의 사랑으로 피어나는 꽃같이 우리 꾸러미들도 또 하나의 햇살 같은 미소와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날 거예요. 오늘도 꾸러미 여러분들과 또 하나님과 함께 이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배트 미들러의 The Rose. 여러분 잘 들으면서 가사 하나하나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가사예요. 네이버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The Rose. 신청해 주신 팻 미들러의 The Rose 들어봤습니다. 아, 너무 좋지 않아요? 아이폰님 고맙습니다. 또 숨어있던 꾸러미들을 꺼내주셔서. 네이버님이 신청해 주시는 그 팝들은 뭔가 굉장히 가사들도 그렇고 참 좋더라고요. 이번에도 좋은 곡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여기서 나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상처받는 마음을 잠깐만 아까 뭐라고 했더라? 상처받는 마음을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면 춤을 배울 수 없다고 그랬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론 절대로 춤을 배울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냥 이거는 이제 직역했을 때 그런 느낌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을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걸 가장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건 뭐 사랑을 노래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인 것 같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계속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항상 그런 연습을 했던 것 같아, 나 스스로.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잘 웃고 그냥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살면서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상처받지 말자. 어차피 내가 받은 상처는 나 스스로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잖아. 힘든 일이긴 하지만 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상처받지 마세요. 나를 상처받게 하는 이야기들은 듣지를 마 그냥. 상관없어. 내 삶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런 상처받을 이야기들은. 제클라이버님 고맙습니다. 다퐁다퐁님 감사해요.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청해주신 네이버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곡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노래는 엑시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미 이거 테스트 하셨구나. 얼마 전에 타 채널에서 나의 모습은 그 채널에서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셨던가? 진짜 나의 모습은 달밤에서 볼 수 있다고 말이죠. 멘트가 이게 맞나 기억이 제대로 안 나지만 그 멘트를 들으면서 노래 제목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국가스텐이 부릅니다. 변신. 듣고 올게요. XTC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XTC님이 신청해 주신 중에 국가스텐의 변신이었습니다. 네. 중간에 좀 약간 전환하는 곡으로 요 곡을 좀 넣었는데요. 나중에도 약간 좀 시끄러운 곡 있던가? 여튼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맞아요. 저를 가장 많이 보여주는 곳이 당연히 이제 제 채널이긴 하죠. 당연히 그렇지. 근데 변신이라는 게 쉽게 되진 않아. 차라리 뭔가 그냥 어떠한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그 뭐 연기를 하면 모를까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달라지는 건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노력은 해봐야지 뭐. 부은 얼굴로 보여줬다고 내가 부은 얼굴도 가끔 아침에 부을 때가 있어요. 늘 붓진 않아요. 그냥 몰라. 그날은 왜 그렇게 부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도 되게 동글동글 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동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도 국카스텐 노래 되게 좋아해. 부은 게 더 예쁘다고요? 그거 뭐야? 어떻게 부은 게 더 예쁠 수가 있어. 정말. 아니, 뭐든. 엠크에선 김민지, 이동영에선 김지영, 달밤에선 떠누나. 그런 거야? 아니, 부은 게 더, 뭐든 뭐, 부어도 예쁘다고 해주면은 뭐, 그거야 저야 너무 감사하죠. 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어. 제 채널에서는 진심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해요. 자,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안개숙 삼겹살님. 지난 시간에는 사연 안 보내셨죠? 네, 안개숙 삼겹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언제쯤 메마를까 사연이 메마르지 않은 화수분 같은 남자 삼겹살입니다. 다 이쁘다는 말이에요. 고마워요. 네. 기억 속 저편에 있던 작은 추억 하나를 신청곡과 함께 끄집어내 봅니다. 주민등록증은 받았지만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90년대 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인파로 빼곡한 지하철에 올랐고 회사에 도착하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있곤 했죠.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는 손잡이에 거의 매달리다시피 한 채로 있었고 자리가 생겨 앉게 되면 앉자마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잠에 취해 있으면 늘 누군가 깨워주셨죠. 그때는 참 다들 잘 깨워주셨어요.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며 정류장 앞 포장마차에서 김말이며 어묵이며 하나둘 집어먹고는 아주머니께 저 몇 개 먹었어요 하고 값도 치르고 도착한 버스에 올라 깜깜해진 창밖을 보며 오늘도 하루가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리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지치기도 하던 때 다짜고짜 직장인들과 섞여 일이라는 걸 하자니 상당히 버거웠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몸부터 적응하기 시작했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즉시 골아 떨어지던 생활에서 밤 10시 FM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 생활이 시작이 됐죠.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야 여가를 보낼 방법들이 무궁무진하지만 당시엔 밤 10시 라디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사를 다니지만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 당시 밤 10시에 라디오는 가수 이소라가 진행하고 있었고 곧이어 밴드 자우림의 보컬 김유나가 새 DJ가 됐죠. DJ 김유나 반가웠습니다. 휴대용 CD 플레이어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제 돈을 주고 산 첫 CD가 자우림 1집이었거든요. 그렇게 이른 사회생활을 시작한 철없는 10대에게 퇴근길 300원짜리 김말이 튀김과 한밤의 라디오는 몸과 마음의 안식이 됐습니다. 특히 라디오의 일요일 코너 가만히 있자. 일요일 코너가 맞나? 가물가물하지만 아마 일요일 코너가 맞을 거예요. 밴드 자우림의 보컬이 DJ인 라디오 방송답게 일요일 코너는 가수들의 라이브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지금은 영상이 워낙 보편화되어 있지만 당시엔 불 꺼진 방, 이불 속에 누워 오로지 귀로만 들리는 라디오 속의 DJ 멘트와 가수, 밴드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방 천정에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그려보곤 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20년이 훌쩍 더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그러나 하루 일과에 지친 몸은 방송이 끝나는 12시 끝인사를 늘 허용하진 않았죠. 새벽까지 켜져 있던 라디오 탓에 저의 아침은 시계 알람 소리보다 모친의 등짝 스매싱으로 시작되는 날이 잦았습니다. 이제 막 뜨거운 불판에 올려져 소스라치게 놀란 삼겹살에게 매일 밤 휴식이 됐던 그 라디오를 추억하며 특히 좋아했던 그 일요일 라이브 코너의 시그널 음악이기도 한 이 곡을 신청합니다. 밴드 옵스의 노래 Live is Life. 리치 언니를 향해 달려가는 또 하나에게도 쉼이 될 수 있는 시간이 공간이 늘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라며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듣고 올게요. Live is Life. 네, 안개숙 삼겹살님이 신청해 주신 곡 오퍼스죠. 오퍼스의 Live is Life 들어봤습니다. 꽤 신났죠. 갑자기 중간에 너무 신났지. 익숙한 노래였어요. 성대를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안개숙 삼겹살님의 이야기. 되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셨어요. 직장을 되게 일찍 다녔구나. 근데 진짜 뭔지 알 것 같아. 옛날에 제 친구가 거의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나와서 지하철을 거의 1시간, 2시간 가까이 타고 출근을 하는데 거의 계속 자면서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한번 저도 같이 이제 출근길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거의 시체 같았어. 너무 졸려가지고. 정말 사회 초년생 때는 어떻게 내가 처음엔 설레는 마음 그리고 뭔가 두려움 반 막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결국 하다 보면은 약간 좀 설렘은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느끼는 그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인지 그 이후에는 거의 늘 항상 피곤하고 늘 항상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항상 켜놓고 자던 게 정지영의 스윗뮤직 박스였는데 입사하고 나서 잠들기 전에 항상 켜놨었어요. 그러면 듣다가 잠이 들지. 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 희한하게 내리기 전 정류장이 되면 잠이 깨는 매직. 맞아. 최근에 라디오를 저는 최근에 라디오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있으세요? 저는 없어. 저를 본 지 4개월 차라고요? 얼마 안 됐네? 꽤 된 줄 알았는데요, 세렌디피티님. 오늘이 제일 예쁘네. 감사해요. 오늘 개 탔네. 개 탄 날이야. 오늘 대체 무슨 날이지? 오늘 좀 채은이한테 시달린 날인데 이런 날은 힘들어서 좀 그런가? 저는 운전하면서도 거의 음악만 듣는 것 같아요. 음악만. 전영혁의 음악세계? 새벽 1시? 그 시간은 자야 될 시간이에요. 진짜 잠이 들지. 안 들은 지 20년 넘었다고. 그치. 많이들 지금은 안 들을 것 같아. 물론 이제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운전하면서 저도 음악만 들으니까 라디오를 들어본 적은 없어. 내 거 들으면서 그래서 제 거 들어요. 웃기지? 내가 내 걸 듣는데 내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아무튼 제 거 듣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삼겹살님의 사연은 이제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어서는 노래를 한 곡 듣고요. 다음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동현님이 신청해 주신 곡 볼빨간 사춘기, 나의 사춘기에게 듣고 다음 사연으로 가볼게요. 동현님이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나의 사춘기에게 들어봤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근데 사실 이게 사춘기라는 게 그냥 어린 사춘기뿐만 아니고 이 노래는 그냥 우리 어른들한테도 이야기하는 노래 가사잖아요.
항상 저도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들이었거든요. 나는 이 노래 가사를 들을 때마다 뭔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나? 막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가사여서 항상 들을 때마다 약간 좀 마음이 좀 아파요. 네. 좀 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 엄청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근데 누구나 다 한 번씩 하는 생각인가라는 그런 느낌도 들고 여튼 사라지고 싶지만 사라질 수 없음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런 의미에서 동현님이 신청해 주신 나의 사춘기에게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사연으로 빨리 가겠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면 이거 하나는 밤샐 것 같아. 이주님의 사연이에요. 그때 소개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팅 2부입니다. 몇 부작 무슨 대하 드라마도 아니고 다들 기본 몇 부작씩 보내네. 네. 또 다른 의미의 소개팅 바람여인 오방이와의 소개팅입니다. 2008년 8월 31일 일요일 대망의 소개팅 D-Day죠. 약속 시간이 11시였는데 그 11시 30분 전에 10시 30분쯤 문자가 툭 왔습니다. 하늘하늘한 하늘색 반팔옷 입고 가요. 그리고 연달아 문자가 또 툭.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또 문자. 아니 먼저 왔으면 출구로 나가지 말고 있어요. 저는 첫 문자를 보고 답문자를 하고 있다가 연이은 문자들을 바로 다 봤죠. 그리고 답을 보냈죠. 더워요. 뛰지 말고 빨리 오세요. 문자에서 느끼셨겠지만 그녀가 선정한 약속 장소는 바로 지하철역이었죠. 그렇게 시청 앞 2호선 지하철역 11번 출구에서 우린 만났고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본 그녀의 첫인상은 톡톡, 쬐깐, 뽀짝, 귀염, 하늘하늘이었네요.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의 어깨를 누군가가 툭툭 두드렸고 돌아보니 저의 바로 곁에서 조그마한 그녀가 얼굴을 올려서 저를 바라보며 눈을 맞춰 고개를 살짝 옆으로 기울이며 미소를 띄우는데 안 늦었죠? 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남녀 간의 물리적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고개를 돌리자 158cm의 작은 키의 그녀를 초근접한 그녀의 눈을 마주치니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심장은 그 순간부터 핸들도 브레이크도 고장난 8톤 트럭? 8톤 트럭이었죠. 출구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서 그녀는 딸기에이드 2잔을 사고 같이 영화를 보셨나 봐요. 중간에 영화도 보고 카페에서 뭐 간단하게 식사도 하고 그렇게 출구에서 멀지 않은 카페에서 그녀는 딸기에이드 2잔을 사고 차 안에서 영화 후기를 나누면서 저를 동서울 터미널까지 태워줬습니다. 철원행 버스를 기다리며 그녀와 영화 이야기를 계속 나눴죠. 버스를 타고 저는 부대에 복귀해서 지통실 당직 사령에게 복귀를 알리고 다음 주 최종 일정 확인을 하고 외부 숙소로 걸어가는 길에 문자가 제게 툭.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문자가 1시간 드릴 테니 마음에 없으면 쌩. 뭐 더 만나보고 싶다면 문자 주세요. 속전속결 그리고 직진인 그녀 시원스러운 성격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저는 문자로 다음 약속은 제가 잡을게요. 즐거웠어요. 라고 보냈고 그녀에게서 바로 단문으로 싸이월드 1촌 맺어요. 그리고 저는 보고 싶을 때가 되면 그냥 갈게요. 씻고 잠자리에 누웠으니 이제 연락은 다음에.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한 소개팅은 그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호선 시청 앞 지하철역 11번 출구 쪽에서 무심하게 감싼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기다리면서 서성이던 저를 멀리서 한참을 지켜봤대요. 여름이라서 감출 수도 없는 걸 어떻게 줘야 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엉뚱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했다면서요. 그리고 제 등이 보일 때쯤 조용히 다가와 톡톡 오른쪽 어깨를 두드릴 때 왼쪽으로 돌아보며 자기를 내려다보는 지긋한 눈망울은 따스했대요. 그 후 말수는 적고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한 번씩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내뱉는 말에는 말하는 분야들에 대해 진심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저는 돌아볼 때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눈으로 인해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났기에 그걸 걸리지 않으려고 의연한 척을 한 게 그녀에게는 다른 의미의 좋은 느낌이 전달됐다는 걸 야경을 보기 위해 그곳에서 다시 만난 날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이별을 할 때까지 그날의 저의 첫 모습은 제가 교통사고 후 재활기간을 지나 회복해서 그녀의 결혼식에 와주기 전날까지 가장 인상 깊은 모습이었다면서 사귀는 동안 자주 이야기를 해줬죠. 신청곡은 노래를 잘 불렀던 그녀가 자주 노래방에서 제게 불러준 곡입니다. 저는 음치라서 듣는 걸 위주로 했고요. 저는 듣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녀는 제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노래로 표현을 자주 하기도 했죠. 제겐 소개팅 하면 떠오르는 아주 소중한 추억이 된 곡이죠. 그녀의 싸이월드는 정말 히트곡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제 취향을 존중해서 싸이월드 다이어리에 소개팅 후기를 남기고 덧붙인 그 곡이 바로 오늘의 신청곡입니다. 소개팅 다음 날인 9월 1일 퇴근 후에 숙소로 돌아와서 일촌 신청 쪽지를 보고 수락하고 나서 일촌 공개 다이어리를 보고 나서 알게 됐죠. 참고로 그녀의 핸드폰에 저는 푼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소개팅 첫 만남부터 많이 어설픈 제가 나쁘지 않고 좋은 느낌이어서 보고푼이가 되었다면서요. 더불어 97년 3월 12일 하늘로 가신 고 이원진님을 추모하며 좋은 추억을 남겨주신 이 곡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신청해 주셨어요. 듣고 올게요. 이주님이 신청해 주신 이원진의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셨습니다. 요런 그 소개팅의 기억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제가 이제 연극 보러 가서 저랑 같이 이제 연극 보시는 우리 관극 팀이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소개팅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휴대폰에 그 소개팅 했던 분의 연락처, 그러니까 따로 폴더가 있더라고요. 그 소개팅 했던 뭐 몇십 분의 그 연락처가 쫙 있어요. 혹시 또 똑같은 분을 만날까봐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야기들을 해주시는데 되게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근데 저는 사실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생각이 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주님의 그 오방이 중간에 별명이 바뀌긴 했대요. 자꾸 바꿔달라고 말을 해서. 근데 어쨌든 나는 항상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입장이었는데 부럽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입장이었구나.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네. 사귀는 사이라서 사귀었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기억이 나겠지. 네, 연극 좋아합니다. 뭔가 내가 연기가 필요하잖아. 연기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극을 가까이서 보면서 그 배우들의 좀 호흡을 봅니다. 네, 하여튼 잘 들었어요. 이 노래도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요. 저 100만 년 만에 들었어요.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가보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통계님. 뭐였지? 나 또 통계님 또 까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착한 던지네스 통계님의 신청곡 듣고 와서 또 우리 잠시 그 사연 들어볼게요. 강수지의 I miss you 듣고 올게요. 진짜 착한 던지네스 통계님이 요즘 들어 이 노래를 자주 듣는다면서 강수지의 I miss you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원곡이 서지원 곡인가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나도 너무 익숙한 노래여서 이게 강수지의 목소리로 들은 건 전 처음인 것 같아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원곡이 강수지인 거예요? 몰랐네. 그건 내가 안 찾아봤네. 참아. 미쳐. 네, XTC님 멤버십 고맙습니다. 그럴 거라는 게 뭐예요? 강수지가 원곡이라고?
아,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사연을 가봐야죠. 요거 역시 이어지는 사연입니다. 마지막 회. 블루하트님의 사연 마무리해야죠. 아침 일찍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깨니 울상인 그 애가 요플레를 한 줄 사서 문 앞에 서 있네요. 그 버스에서 미끄러졌다고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 혹시 기억하시죠? 팔꿈치, 무릎 다 피멍입니다. 걱정되며 묻는 내게 너 어제 웃었지? 나 너무 창피해. 그 애는 내가 따라 내린 것조차도 몰랐다 합니다. 아, 나 오늘 학원 안 갈래. 그래, 가지 말자. 그렇게 우린 겨울의 끝자락 바닷가로 갑니다. 이제 그 애는 버스에서 내 어깨에 기대 잠드네요. 이제 이 애는 내 여자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놈입니다. 너무나 행복한 나날. 그 애가 같이 서울로 학교 가야 되니 서로 열심히 공부하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자 하네요. 청천벽력입니다. 하지만 이 애는 천사가 분명합니다. 나에게 목표를 설정해주는. 그렇게 나는 고3 때도 안 해본 밤샘을 하며 공부를 합니다. 그 애를 만나는 주말을 기다리며 나 오늘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고 했어. 마른 침이 계속 넘어갑니다. 나는 늑대가 아니다. 나는 늑대가 아니다. 수도 없이 되뇌입니다. 800개를 한 팔이 내 팔이 아닌 듯 쥐가 납니다. 오늘따라 샴푸 냄새는 더 진동하네요. 그 애는 곤히 자는데 나는 아침이네요. 나는 너무 잘 해냈다. 정말 나는 내 여자를 아끼는 사나이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랑합니다. 수많은 질문이 날아들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상등신이 됩니다. 친구놈들은 참 바보들입니다. 어차피 저 애는 내 여자인데 바보들. 벚꽃이 망우리를 터뜨릴 즈음 친구 녀석에게 급히 연락이 옵니다. 운동부였던 친구놈이랑 같이 학원을 다니는데 다른 학교 태권도부 주장이었던 선배가 네 여자친구를 발에다 준다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지만 혹여 그 애가 나쁜 놈으로 비칠까봐 친척 오빠라 둘러댑니다. 이틀 후 친구놈이 야, 친척 오빠랑 팔짱 끼고 다니냐? 이제는 변명거리도 없네요. 이제 그놈은 죽은 목숨입니다. 선배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결전의 날 학원 앞 벚꽃이 흐드러집니다. 이미 인물 좋은 놈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키도 크고 다부지네요. 사나이는 쫄지 않습니다. 묵직하게 욕을 한 방 날립니다. 그놈도 이미 나를 알고 있네요. 그러다 한 대 맞는다 라고 말하는데 참, 나 어이가 없네요. 혓바닥이 길다 하고 멋지게 주먹을 날립니다. 뭔지 모르게 참 편안합니다. 벚꽃나무 아래 걸터 앉아있는 내게 친구놈이 뭐라고 자꾸 말하는데 꿈 같기도 하고 자꾸 정신 차리라 합니다. 그놈도 그 애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라 자스가. 내가 쪽팔려서 학원 못 다니겠다. 그놈 털끝 하나 못 건드리고 발차기 한 방에 기절했다. 아, 영화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분명 멋있게 때려눕힐 자신이 있었는데 기절하는 모습도 정말 쪽팔리게 쓰러졌다네요. 친구놈 말, 그놈 그렇게 돌아서서 가고 자기가 나 일으켜 세우는 거 보고 그 애는 그놈 따라 갔다고 합니다. 분명 내 여잔데. 그 애를 나쁜 년이라 쌍욕을 합니다. 나보고 상등신이라고 합니다. 그날 밤 그렇게 지켜주는 게 아니었다 말합니다. 참 나쁜 친구들입니다. 얼마나 예쁘고 착한 아이인데 바보들. 눈물이 또르륵 흐릅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청춘에 너무나도 예뻤던 시장년을 추억하며 10cm의 봄이 좋냐 신청합니다. 아, 왜 욕하게 해. 네, 블루하트님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 10cm의 봄이 좋냐 듣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주먹을 날렸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저쪽에서 먼저 선빵했구나. 아이쿠나. 아, 크게는 안 다쳤죠? 아, 뒤에 PS가 있어. 블루하트님이 PS. 타국살이 3년 만에 귀국 후에 후배의 애기 선물을 사러 간 쇼콜라 매장인가 혹시?
아무튼 거기서 다시 만난 그녀. 다음에 맛있는 걸 사달라고 하네요. 역시나 예쁘네요. 내 어린 날에 아름답던 쌍년. 맛있는 건 다른 호구한테 사달라 하렴. 영원히 안녕. 진짜. 근데 뭐지? 뭘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그러니까 그 태권도부 주장인가 걔가 너무 잘생겼었나 보다. 어떡해. 속상하다 진짜. 어떡해. 그러니 이런 노래를 자꾸 이렇게 다 망해라, 몽땅 망하라고 그러질 않나. 그래도 뭐 어쨌든 블라테님도 결혼도 하셨고, 다 뭐 연애도 많이 했고 이런 추억이 있으셨군요. 첫사랑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블라테님은 아마 다시 들으실 거예요. 다시 듣기로 듣고 또 저한테 또 한 소리 하시겠죠. 남자는 그래서 잘생겨야 하나. 글쎄, 뭔가 그런 뭔가의 매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말이죠. 참 안타깝네요. 괜찮아 하지만. 근데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블라트님의 사연을 읽다 보면 자꾸 그 모든 장면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에 이렇게 떠올라서 저도 모르게 웃게 됩니다. 꼭 웃을 사연은 아닌데 미안해요. 웃지 않으려고 했는데. 잠깐 노래 듣고 와서 또 얘기할게요. 다음 곡은 연봉스키님이 가장 먼저 전에 신청을 해주셨었어요. 비비의 밤양갱 듣고 올게요. 네, 연봉스키님이 신청해주신 비비의 밤양갱이었습니다. 노래가 뭔가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나도 모르게 뭔가 아무튼 미소가 지어지는 노래예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잘 들었습니다. 장기야, 나 장기야 좋아하는데. 이게 야하다고? 뭐가 야해? 아니야. 엑스티스님은 처음 들었구나. 자,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온유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최근에 로이킴의 봄이 와도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분위기, 가사, 멜로디, 여백까지 참 좋았습니다. 봄이 와도 설레지 않을 것이고 여름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가을이 오면 무너지지 않고 견뎌왔음에 감사하며 겨울엔 나를 지켜주었던 그대만을 내 마음에 새길 거야. 사랑은 영원해야 가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성은 관계가 없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딱 서로에 대한 애타는 호르몬이 유지된다고 하는 그 기간까지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듣고 올게요. 듣고 와서 얘기해요. 온유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로이킴의 봄이 와도. 내가 가는 길 로이킴의 봄이 와도. 온유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내 스타일 맞아요. 아까 누가 그랬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요즘 빠져있는 노래시군요. 사랑, 저는 그냥 사랑은 그거만으로도 그냥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항상 바뀌는 대상, 뭐 호르몬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사랑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사랑 자체는 영원한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바뀔 뿐이지 사랑 자체는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상은 바뀌어.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약 2시간 동안 참 즐겁게 그리고
감동적으로 설레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뭘 포장했다고 하십니까? 네, 저는 영원히 여러분 사랑합니다. 꾸러미는 꾸러미 자체로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자, 오늘도 정말 즐거운 하루였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때요? 이번 한 주도 잘 정리가 되셨나요? 오늘 이제 꿀잠 자고 내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뭐라고? 또 하나 실제로 포장일도 하니까? 그러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저희 인사할게요. 마지막 곡은 저도 너무 좋은 노래더라고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제클라이버 님이 또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브루노 메이저의 리젠트 파크. 봄은 봄인데 그 봄이 오는 그곳에서 헤어짐을 얘기해야 해. 우리도 지금 헤어지잖아. 오늘 헤어지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푹 주무시고요. 오늘 2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푹 주무세요. 안녕. 또봐 또봐. 네. 리젠트 파크. 함께 들을게요. On a beautiful spring